핵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네. 좀 땀 좀 흘리셔야 되는데. 아, 정말요? 네, 날카로운 질문 네. 시간입니다. 방금 주셨던 이야기 중에 주식 투자 원칙으로서 언젠간 운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네. 만약에 네. 거꾸로 네. 21년 중반부터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죠. 삼성전자 주식이다. 맞습니다. 추천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빚도 안 지고 네. 언젠가 운이 오겠지 하고서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소위 물린 분들이시죠. 네. 운 옵니까? 네, 저는요, 네. 실제로 경험을 몇 번을 해봤어요. 네. 제가 경험했었던 하락장을 몇 번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때 시작했었던 주식은 서브프라임 때 그때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네. 꼭지에 들어갔었죠. 아이고.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워낙 시드가 적었으니까 네. 타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시드가 적으니까 배우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드 적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야지 거기서 배우는 배운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두 번째 꼭지는요. 네. 저 중국 주식에 투자했었거든요. 네. 그때 2015년 정도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네.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왔었어요. 제가 상투에 물렸어요. 상투에 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사고 나서 몇 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인 하락으로 기억될 만큼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락 이후에 지금이 2015년도였으니까 현재 7년 정도 시간이 네. 지났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 음. 얼마나 큰 폭락이었는지 그렇죠. 실감이 나시겠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그때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게도 제 투자 갑자기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는 때에 제 투자금을 지키면서 그때도 그래도 나름 중국에서 우량주를 샀었거든요. 간신히 그 튀어오른 그때에 잘 팔아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쪽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몇 개의 종목에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경험했었던 정말 또 역사적인 폭락이 한 번 있는데 비트코인에서였어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30대 초반에 그 1억 4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제 자산의 절반 정도를 들여서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샀었는데 네. 저는 정말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때 들어간 줄 알았어요. 2018년 5월 달이었어요. 18년 5월이에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로 단가로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0만 원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중에 있던 그 1억 4천만 원의 돈이 정말 1억 정도 가까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거를 단기간에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의 뭐 중고차, 외제차 한 대 값 정도가 사라진 건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게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심, 눈초리를 그런 피해왔었던 간신히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딛고 살아남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기간도 또 무사하게 넘겼습니다. 계속 꼭지에만 사셨네요. 무려 2.6년을 제가 존버를 했다니까요. 이 2년 6개월을 정말 존버를. 대단한 예. 존버죠. 항상 그렇게 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꼭지에 사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꼭지에 사서 더 높은 시점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꼭지 이상의 또 다른 꼭지가 형성된다는 또 다른 거죠. 꼭지가 몇 년 있으면 또 형성이 되는데 그 젊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요. 네. 하지만 저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과거 2년, 3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빨리 갔나요? 그런 거 볼 때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버티신다라고 하면요. 음. 지금의 이 하락장이 오히려 더 내가 꼭지에 몰렸어도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항상 꼭지에 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 괜찮은 주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그 또 다시 또 다른 정고점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인내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작가님의 말씀이 이 물리신 분들, 이 베어마켓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 네, 저보다 네. 많이 물려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걸요?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어쩌면 그 작가님만의 비결이신 거죠. 그런 꼭지에 계속 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이런 베어마켓을 견뎌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가짐? 네. 그런 게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사실 하락장이 오면은 사람들은 네.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상승장이 오면 항상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들 잘 참조하겠고요.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말고 또 부동산 투자 많이 관심 있으셨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쭈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네. 많이 하시면서 체득한 그 경험을 많이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좀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제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우량주 장기 투자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그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떠나서 네. 정말 또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음. 그리고 부동산은 당연히 빚 아니겠어? 그래서 네.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억대의 자본이 필요해요. 하지만 뭐 30대 초반에 그런 억대의 자본이 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액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저에게 잘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량주에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는 거를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강남 부동산을 사서 오랜 기간을 네, 가져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부동산계의 네. 우량주. 그래야 그죠? 되는 건데 핵심을 네. 노른자 입지를 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그렇게 여건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소액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음. 지방 소액 투자에서 또 자산을 읽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이게 저랑 잘 맞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고 제가 좀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좀 이해를 하고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그렇게 따라가면서 중심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런 소액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막 꼼꼼하고 세금 잘 챙기시고 정치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고 막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 임장하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추신 분들은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또 법적으로 해박하시고 네. 잘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맞는 거는 주식인 거죠. 주식은 게으른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손실, 수업료로 굉장히 큰 돈을 내고서 제가 정말 잘 맞는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한 제 이름으로만 3채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부부가 실거주 1채만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직접 경험하시면서 네. 부동산 투자는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구나 네. 라는 것을 체험하셨고 네. 그 소감하에 역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자로서
그런 투자가 추천될 만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필명을 주주, 네, 저는 진짜 네. 주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네, 건물주가 아니라 주주, 네.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아, 또 네. 이더리움 네. 역시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은요,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는 과거에 비트코인 14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정리를 했었고요. 제가 이 정리하게 된 계기는 퇴사를 하면서 네, 퇴사를 했던 시점이 2020년 10월인데 8월 정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다 정리를 했던 이유는 내가 이제 퇴사를 하면 좀 안정적인 거를 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그때 애플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거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8배가 올랐죠. 제가 팔자마자 8배가 올라서 제가 정말 그때 네. 우울증에 잠시 네.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꼭지에 사시고 저점에서 네. 파시고 왜 그러시죠? 네, 그때는 뭐 퇴직을 해야 네. 됐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훗날 또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비트코인은 이제 네. 제가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계속 네. 보유했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니까. 상태에서는 네.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자산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배 아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8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업료를 내고 예.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 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수업료를 냈지만 네. 나와 적합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는 네. 것을 배우신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배웠죠. 결과적으로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그런 자기 철학을 갖게 된 근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1가구 1비트코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의 인정도 받고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동안 거쳐왔었던 그런 많은 그런 위기들을 잘 견뎌왔었던 나름대로 점점 탄탄해지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건이 되신다면 지금 음. 가지고 계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1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가 재밌는 게 네. 그 즈음이에요. 2020년 네. 그 여름 즈음에 삼성전자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한 직원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뭐 수백억 부자가 돼서 나간 거예요. 맞아요. 예,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동요돼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건전한 어떤 그 투자 방법, 네. 건전한 그런 재테크, 뭐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제가 만나 뵀었던 적이 있거든요. 강연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직장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같이 일하는데 옆에 친구는 비트코인으로 몇백억 그렇죠. 부자가 돼. 몇백억. 그럼 나도 해야 돼. 근데 드디어 나도 했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제 불안한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됐었던 그런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알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우리 작가님만의 어떤 소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지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벌써 1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당차시고 뭐 한때는 소비 요정으로 또 살아가시기도 하고 빚에 의존하시고 꼭지 사서 저점에 팔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대장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주주 작가님의 우리 토크쇼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삶을 또 읽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사실 이 질문을 네.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제 앞으로의 목표가 네. 김광석 교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잔가요?
김광석 교수님처럼 네. 정말 이 이코노미스트가 돼서 네. 그 사회에 좀 건전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컬럼도 많이 쓰시고 네.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김광석 교수님 같은 이코노미스트 한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경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거에 이어서 제 목표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재무 쪽으로 들어가서 네. 재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어가고 네. 그리고 그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그 진행 중에 예. 책을 쓰면서 이렇게 예. 많은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 저는 뭐 평생 좀 작가로 남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평생을 작가로 가기 위해선 제 안에 뭔가 채워진 지식들이 더 많고 그리고 연구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에 출연해서 네. 구독자분들과의 접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네. 이렇게 꿈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래도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실 테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미 많이 이루셨고요. 네. 예, 이루어지시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서 계시니까 뭐 아마 그림 그리시는 거 이렇게 당차게 자기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다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좀 느낀 게 사실은 이 과정, 대학원 과정 하나 이수하는 것도 정말 꾸역꾸역 힘들고 그거에 지쳐서 이제 다른 일을 살필 여지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당연히 뭐 이것도 같이 해 나가겠다라는 그 포부를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정말 열정 넘치시고 계획도 많이 차곡차곡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 너무 재밌었고요. 이 책인싸에 또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좀 네. 있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하지 않고 네. 오늘 1시간여 동안 말씀 나누다가 느낀 그 소감을 제가 드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 주주.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공감. 왜냐면 이제 책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고 네. 오늘 책에 관한 이야기나 본인의 생각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나랑 똑같은 입장이네. 나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네. 네, 다 겪었죠.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네.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위로라든가. 내가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도와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런 말을 안 해주면 버텨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주주 작가님의 매력은 이 구독자분들의 공감을 사는 것, 공감을 사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여기 들으시는 분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거쳐오면서 그때 이런 폭락장도 맞이하고 네. 힘든 순간들도 겪어오면서 또 거기에서 얻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의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셔서 나중에 뭐 책이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든 그런 경험을 공유하신다면 다른 분들께 정말 더 큰 의미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네. 이게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 길게 말고요. 네. 10글자 이내로 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충격적이죠? 네. 네. 저는 이게 제가 작년에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책을 출판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는 네. 펀드 매니저 되실 것처럼 그렇게 음. 애널리스트가 되실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투자 공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음. 특히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오히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투자의 방식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마음도 편하실 텐데 그런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또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쟁이 분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쪽에 네. 좀 집중을 하시고 월급쟁이 분들께서 자신이 맨날 사용하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활동 그런 쪽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주식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그런 공부, 종목과 타이밍을 잡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술적인 공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오해 많이 기술적인 하셨습니다. 공부, 기술적인 공부 안 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어쨌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말씀 헤아려 주시고요.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예요. 한주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에게 네. 이거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물론 책 제목도 그렇지만 월급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월급너란? 저에게 월급너란 따박따박. 따박따박입니까? 예, 무슨 뜻이죠? 네. 제가 월급너로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이 꽂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회사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죠. 회사에서 네. 시킨 그 어떤 일도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통해서 제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계획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가 너무 좀 만족스러웠는데요. 하지만 그 너무 따박따박에만 평생을 바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네, 그냥 자기가 정말 인생을 다해서 즐기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직장이 아니라 업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즐거운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따박따박이라는 거를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월급너, 네. 따박따박. 자, 나에게 소비 요정이란? 저에게 네. 소비 요정은요. 마통이란? 뭐 다 같은 편인데. 새드 엔딩. 새드 엔딩입니까? 네. 이게 어쨌든 엔딩이 됐네요. 엔딩이 됐어요. 새드한 스토리가 엔딩이 된 거네요. 그죠? 결국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결국 소비라는 거는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내가 더 특별해지고 싶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비를 했는데 네. 그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요. 음. 오히려 그냥 그 소비 빼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는 그 소비랑 관련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20대 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파이팅 넘치게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분출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신의 그 새드 엔딩으로 이어지게끔 만드시지 말고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네, 탁탁 꽂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감을 여쭙는 네. 질문인데요. 나에게 책인싸란? 네. 저에게 책인싸란 책으로 이어지게 된 새로운 만남? 네. 이게 책이 아니었으면 또 이 책인싸에 출연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죠. 네, 제가 또 책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독자 입장에서 책인싸가 저에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또 다른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아마 한 내년 정도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책인싸를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인싸를 통해서 한주주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던 또 좋은 만남이 시작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많이 이야기 좋게 들었고 공감 갖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